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수면 전까지 집안일을 하거나 쉴 때에도 브래지어는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예쁘고 탄탄한 가슴을 만들기 위해 정말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처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처짐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금방 알아차리곤 하는데 가슴의 처짐은 잘 모르거나 실제로 하수가 아주 심해진 상태에 와서야 뒤늦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 처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슴이 처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처진 가슴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거울에 비친 본인의 가슴을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예전과 비교해서 유방의 위치, 특히 유두와 유륜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해요. 가슴 밑선에 비해서 유륜과 유두의 높이가 훨씬 위에 있다면 당연히 처진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유륜이나 유두의 높이가 가슴 밑선에 비해서 높이 있는데도 처진 가슴이 있어요. 특히 가슴 사이즈가 더블 A컵 이하인 경우에는 가슴 부피가 작기 때문에 밑선보다 유두가 높아도 처진 가슴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겨드랑이 하단부이자 유륜 윗부분의 측면 부분이 심하게 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위가 꺼지면서 가슴이 탱탱하지 않고 가슴을 구성하는 피부가 힘이 없고 촉지했을 때 푹푹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건 탄력을 잃은 처진 가슴이 맞습니다. 가슴이 작은데 모유 수유를 하고 나서 더 작아지고 노화된 가슴이 이런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가슴을 구성하는 체지방량이 적고 피부가 얇아도 빨리 탄력을 잃기 때문에 더 빨리 처질 수 있어요. 유두의 높이는 밑선의 높이보다 위에 위치하지만 가슴 조직의 대부분이 하방에 위치하는 이 상태를 가성 유방하수라고 부른답니다. 정리하면 유방하수는 이렇게 진단한답니다. 유두의 높이와 밑선의 높이 차이를 보고 밑선보다 유두가 더 내려가 있으면 유방하수, 즉 가슴이 처졌다라고 말해요. 유방하수의 1단계는 유두의 높이가 밑선의 높이와 거의 같거나 1cm 이내 아래에 위치하는 거예요. 유방하수 2단계는 유두의 높이가 밑선의 높이보다 1에서 3cm 아래에 위치한답니다. 유방하수 3단계는 심한 유방하수이고 유두의 높이가 밑선의 높이에서 3cm 이상 아래에 위치하는 걸 말해요. 약간의 센티미터 차이는 있지만 유방하수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 차이가 심해지는 건 동일하답니다. 스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도 있어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연필 테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 테스트는 연필이나 볼펜 등을 사용해서 내가 유방하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정확한 유방하수는 병원에서 진단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가슴 옆모습에서 유두와 밑선 높이를 비교해 본 후에 유방하수가 의심된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브라를 벗은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 올리고 밑선 부위에 연필이나 볼펜을 대고 자연스럽게 가슴이 그 위로 떨어지게 합니다. 연필이나 볼펜이 유방과 흉곽 사이에 끼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유방하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연필이 떨어지면 유방하수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유방하수 단계까지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내 가슴이 처진 건가 궁금해하시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럼 가슴이 처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슴을 받치는 인대인 쿠퍼인대와 현수인대는 가슴을 지지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슴을 처지게 해요. 그 외에도 가슴이 처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생활하는 분들 많으시죠. 적은 양의 체지방 감량이라도 꾸준하게 하면 괜찮은데 과도한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면서 계속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더 가슴이 쉽게 처진답니다. 내원하시는 고객분들과 상담할 때에도 유독 가슴에 탄력이 심하게 떨어져 보이는 경우에 체중이 평소 비슷하게 유지되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저도 이런 걸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살이 찌고 빠지는 게 반복되면 피부 탄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처지는 원인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노화된 가슴으로 폐경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가슴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가슴이 처지게 되죠.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고객분들 제가 시술하면서 시술 대비 효율을 생각해 볼 때 판단 기준 나이를 약 50세로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폐경기가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가슴 거상이나 가슴 탄력 개선 속도가 젊은 분들보다는 다소 늦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젊은 분들에 비해서 효과를 보는 시작점이 조금 늦는 거지 효과는 당연히 보실 수 있답니다. 오히려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처짐이 좀 더 심하다 보니까 수술하지 않고 신기하게 가슴 처짐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는 더욱 크시기도 하고요. 다음 가슴이 처지는 원인으로는 임신이 있을 수 있어요. 임신을 하면 호르몬의 변화로 가슴이 평소보다 처지게 되죠. 갑자기 같은 몸에서 가슴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지탱하는 인대가 많은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인대도 느슨해지고 나중에 출산 후 시간이 지나서 가슴 조직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느슨해진 인대는 원래대로 복구가 잘 안 돼서 처진 가슴이 유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처지는 건 브래지어 착용 없이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강한 운동을 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은 장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슴 처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운동 자체가 가슴 처짐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하는 강한 운동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한 번에 1시간 정도 주 3일가량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12시간, 1년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144시간을 계속 가슴을 받쳐주지 않고 강하게 상하 좌우로 움직임을 주는 거겠죠. 그럼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이 간다는 걸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조깅이나 마라톤, 점핑, 줄넘기처럼 뛰는 운동일수록 짧은 시간이어도 그 자극은 더 크고요. 그래서 가슴에 강한 움직임을 줄여주고 가슴 조직을 충격 없이 받쳐줄 수 있는 브래지어 착용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때 가슴의 움직임이 크면 인대가 헐거워지고 가슴이 처진다고 하니 단단한 와이어가 있는 딱딱한 브래지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브래지어를 하더라도 와이어 없이 밑가슴을 잘 받쳐주는 스포츠 브라나 부드러운 브라렛을 추천합니다.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수면 전까지 집안일을 하거나 쉴 때에도 브래지어는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예쁘고 탄탄한 가슴을 만들기 위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평상시에 자신에게 편안하고 잘 맞는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 말고 가슴 처짐을 예방하고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가슴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가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방 특수 가슴 시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처진 가슴을 예쁘게 올려주는 방법 신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 시술인지 가감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